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에 비해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조금 없어지려나 싶지만 사실 어제 하락한 거를 다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와 함께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중간에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이기 때문에요.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상담 채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시장 오늘은 좀 반등이 나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시름 놓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6%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은 2.76%대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빠지는 그림보다는 위로 올라오는 그림으로 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안타깝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 매도했느냐? 외국인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4월 2일이 이제는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시아만 콕 집어가지고 관세를 좀 부과를 세게 하겠다. 좀 아시아가 좀 이제 요주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찝찝하죠. 거기다가 이제 4일에 탄핵 선고가 이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정치 테마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기도 했고요. 재밌는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한때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들이 있었는데 서현, 덕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제 시장은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둘 다 올리고 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거 막장이 끝이겠죠.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면은 결국 윤석열 관련 테마,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테마는 전부 다 빠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은 전부 다 폭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끝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4일까지 이제 아마 이런 정치 테마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급등락을 좀 반복할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계속 급등만 할 것인가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배팅, 이제 배짱 싸움이 되겠죠. 누가 오랫동안 버티나.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청소년들이 담력 테스트 또는 담력 싸움을 하겠다랍시고 우리 기찻길에서 누가 기차가 오는데 오랫동안 버티나 싸움을 했던 거 그런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드라마 장면들처럼요. 이제 주식을 누가 안 팔고 잘 버티나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3일 또는 내일 이렇게 해서 급락 나오는 종목들 못 버티고 먼저 팔아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팔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이 나오면 그때서야 에이 나도 팔 거라면서 같이 파는 사람들이 생겨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정치 테마들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휩쓸고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그때 이제 증시가 조금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일까지는 정치 테마주 쪽으로 돈이 엄청 쏠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4일이 마지막 선고기 때문에 그때 이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는 들고 계시다면은 괜히 버티지 마시고 수익을 조금 챙겨내시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장기 투자로 가져갔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수익이 어설프게 또는 이게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났다. 또는 내가 예상을 하고 났다. 뭐든 좋습니다. 수익이 났다면 챙겨내시는 쪽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생기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요. 오늘 또 환율이 1,471원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471원, 1.8원인데요. 결국은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고요.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지난 전고점이 71원인데 계속 71원을 위로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471원이 고점이 아닌 것 같다. 결국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은 1,500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할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은행의 부실성이 조금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1,500원짜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사실 여기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제가 머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하향하는 박스권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옆으로 가는 박스권 또는 우상향하는 박스권 뭐든지 간에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으로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우하향하는 박스권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흐름 안에서 큰 변수만 없다면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2,600포인트를 터치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변수라고 하면 트럼프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아래쪽을 밀려버리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크게 빠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2,200선 또는 2,25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를 지금 서둘러야 되나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남아있을지 어떤 악재가 남아있을지 특히나 환율이 갑자기 튀어오르게 된다라던가 엔캐리 자금들이 좀 움직인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역시나 증시가 밑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려거들랑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려거들랑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을 감안해서 아래쪽에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600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냥 계속 여기 머무는 겁니다. 머물게 되면은 테마주들 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될 거고요. 특히나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움직여줄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한 6만 5천 원대 이제 7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따라 올라갈 만한 게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 잘못 들고 계시는 분들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 반도체 관련주 사신 분들 꽤나 많거든요. 그런 분들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뭐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가든 또는 추가 하락이 나오든 뭐 대응할 것은 간단합니다. 올라오면 조금 매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2,300선, 2,200선에서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종목이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내 매수가가 매수를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매수가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면은 사실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요.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호텔 신라고요. 네. 58,020원에 18%요. 58,020원에 18%요. 네. 뭐 일단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건가요? 처음에 이제 하다가 멈췄어요. 잘했어요. 뭐 잘 멈췄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애매해서 추가 매수를 뒤에 한 거라면 이건 안 하는 게 나았는데 어쨌든 추가 매수를 어쨌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호텔 신라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직은 안 돼요.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2017년 이후로 지금 우하향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아래쪽까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도 없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 뉴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최근에 이제 적자까지 좀 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요, 장기 투자, 좀 멀리 보고 투자한다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수 있는데 당장 코앞을 보면서 대응한다면 조금 괴로운 종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해져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 보고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 템포를 다른 종목을 내가 6개월 만에 추가 매수하는 정도로 템포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얘는 뭐 한 3년, 4년 뒤에 추가 매수한다 생각한 템포로 늦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본다면은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거나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많이 참으셔가지고 이 4만 원대 여기서 자리가 좀 잡아주는지 머물러 주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자리를 잡아줘야 뭐 그때서야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싶은 정도의 의심이 드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내려와가지고 최근 한 6개월 정도가 안 밀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 36,000원대부터 해서 41,000원대 여기를 크게 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들고 가셔도 저는 상관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요. 이제 여기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바닥이라는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고 다음 쌍바닥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매수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바닥이 일단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외바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올라올 때 가능성은 본전까지는 안 될 거고요. 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텐데 저거에 욕심내면 안 돼요. 저거 욕심내려고 막 하다가 추가 매수 괜히 했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그냥 하나의 신호로 해석을 하세요. 아, 이게 이제 드디어 안 내려가고 바닥을 잡나 보다라고 하나의 신호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38,000원까지 다시 밀리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한 1년 넘게 걸리나요? 뭐 1년 넘게 뭐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오래 걸린다라는 네. 말은 최소한 3, 4년, 5년 정도까지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우리가 뭐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니까 본전 찾을 거라고 한다면 솔직히 1년이든 2년이든 나올 수 있겠지만요. 아니, 네. 그거 찾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전 찾으려고 근데- 주식할 것 같으면 예금 적금이나 하지 우리가 뭐 한다고 주식을 합니까? 그죠? 맞아요. 파는 게 제일 어려운 것 수익을 같아요. 내기까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네, 수익 네. 나는 기간까지가 한 3년, 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태성이요. 네. 태성 29,475원. 5%.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딱 물리기 좋은 자리에 매수를 하셨고 차트 모양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지금 뭐 거의 초보 수준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이 5%라고 한다면 지금 목이 좀 약간 좀 안 좋은데 좀 양해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5%밖에 안 되면요. 손실을 내고 손절해도 뭐 그렇게까지 큰 손실이 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투자하신 금액이 5%인데 뭐 5억이 되곤다거나 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갔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1,000원 21,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21,0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손실을 각오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원래라면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가셨으면요. 아래쪽에 눌림목이 형성되었을 때 27,000원짜리 무너질 때 손절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네, 저 타이밍 놓치니까 손실 금액이 조금 이렇게 커지는 것밖에 없는 거지 원래 손들어야 되는 종목이긴 해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고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고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끌고 가는 전략 이런 것이 먹히지 않고 차트 보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밑으로 빠질 때 짧게 빨리 손절하고 올라올 때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단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숙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 이제 이 고점 매매,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와가지고 한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다는 게 뭐냐면 한때 5,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가 지금 35,000원까지 올라온 게 뭐 올라온 거지 뭐 3만 원짜리가 3,000원 간 게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0원 뭐 10,000원짜리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고가 매매라고 불러서 이제 고수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 매매고요. 초보자들이 들어가가지고는 뭐 수익의 숫자도 거의 구경하기 힘든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 자체가 애초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공부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21,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가고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가준다면 얘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조금은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는 일시적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다행스럽게도 한 3만 원까지는 올라와줄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3만 원 정리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빠지면 그냥 아쉽지만 27,000원, 21,000원 무너질 때 손실이 좀 크더라도 비중 대비해서는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손실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과응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CJ ENM 62,000원에 70%입니다. 62,000원에 70%요? 예. 아, 매수가는 좋은데 비중이 왜 이렇게 많대요? 아, 이 딱 한 종목만 있는데 다른 걸 제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투자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예. 사람들이 더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종목 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은 한 종목 사가지고 3년 기다려서 50% 수익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개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이 50% 수익 되려면 3년 동안 이 30개 종목이 50%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 올라가는 거 맞추기 힘들어 죽겠는데 50개, 30개를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을 분산 투자하라라는 것은 업종을 좀 분산을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자금이 크면 클수록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거기다가 투자 자금이 사실 1억 단위가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억 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사실 종목 개수는 현저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주식 수가 적다라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점에 샀다라는 것도 매우 잘하신 건데 비중 70%라고 한다면요. 사실 뒤가 없거든요. 예. 추가 매수를 30%밖에 못 한다는 건데 30%로 그러니까 70% 사고 30%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보다 적게 추가 매수하면 추가 매수 효과가 잘 안 나와요. 예. 추가 매수 효과는요. 내가 산 금액만큼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1,000만 원치를 사더라도 주가가 내려갔을 때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내가 산 금액만큼 살 수가 없다면 사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투자 자금이 한 70%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혹시? 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한 6개월이든 1년 뒤가 된다면 주식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좀 더 생겨서 오히려 전체 자금 대비 내가 앞으로 벌 돈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주식 자금은 50%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맞나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70%가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청자님 목소리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다고 했다면 제가 그냥 지금 비중부터 줄입시다라고 했겠지만 뭐 젊으신 것 같고 나름 그래서 그러면 일을 계속 하실 거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길 거고 그 여력 생긴 돈을 바로 추가 매수하지 않고 현금 모아놨다가 얘를 만약에 추가 매수할 일이 있다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비중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연령대 대비해서 비중도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고 매수도 잘하셔서 뭐 그렇게까지 코멘트 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CJ ENM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 CJ ENM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안 좋아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고 안 사고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색안경 안 좋을 거야 하는 그 색안경을 벗는 순간 이 종목은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은 들고 있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건데 잘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앞으로 버는 돈을 이제 CJ ENM에다가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비중을 늘려나간다라고 관점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어차피 지금 이게 70% 비중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벌 돈, 저축할 돈에 비해서 아주 막대하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저는 매월 월급을 적금 넣을 바에야 그냥 이 종목을 가격 무시하고 계속 샀으면 싶은데요. 아, 예.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예. 적금 넣을 바에야 그냥 가격 무시하고 내 매수가보다 아래다 하면은 그냥 계속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그냥 비중 100%로 들어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이거든요. 나는 다른 종목을 볼 여유도 없고 아유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그냥 한 종목 할랍니다. 라고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향후 한 1년, 2년, 3년, 뭐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이 매매 방식대로 10년까지 가게 되면은 주위 또래보다 자산이 다를 겁니다. 주위 또래는 자산이 없을 때 본인은 그 주위 또래 자산보다 한 10배는 많을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이 관점대로 잘하세요. 종목 선택 잘했고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매매 방식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를 그대로 살려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금 잘 관리만 좀 하시면 되겠다. 근데 나중에 자금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비중 들어가시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한 40% 비중만 들어가서 나머지 현금을 천천히 추가하면서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마련해 놓는 것이 나중에 자금이 커졌을 때는 운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 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전문가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뭘 한 게 없는데요? 아유 2차 전지 반도체 비싸서 사지 마라 하셔가지고 제가 참고 안 사는데 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예, 그죠? 그거 감사. 뭐 일단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요. 남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귀뚱으로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칭찬하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SKIE 테크놀로지고요. 네. 비중이 좀 많아요. 25% 됐고 금액은 53,200원이요. 그렇군요. 네. 뭐 일단 방금 전화하신 분이 마지막에 전화할 때 2차 전지 다 떨어진데 사지 마라 했는데 안 사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서 전화하신 분이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마지막에 저는 그냥 말을 할 뿐이고 제 말을 누군가는 듣고 안 살 것이고 누군가는 듣고 사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사고 할 텐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걸 선택한 사람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이어지게 된 거죠. 2차 전지는 개미 무덤이 될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려서 그냥 안 사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사신 분들은 그냥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뭐 가능하다면 멱살을 좀 잡을 걸 그랬어요. 그죠? 시청자님 그 집에 찾아가서 제가 멱살을 좀 잡든지 몽둥이를 좀 들든지 뭐 이랬으면 안 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제가 그럴 능력은 없어서 안타깝네요. 어쨌든 지금 탈출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탈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본전 탈출을 노리신다면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손실을 조금 각오하고 손실을 줄여 나오는 거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의 뉘앙스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세가 조정이 좀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어떤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SKI 테크놀로지도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바닥도 못 잡고 가고 있는 기업이긴 하고요. 배터리 업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뭐 많이 있지만 사실 배터리 업체가 우리나라가 안 좋습니다. 배터리가 우리나라를 한때 뭐 슈퍼사이클이다, 우리나라 초호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많이 포장이 되었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중국 배터리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중국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배터리는 이제 중국이 조금 압도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많이 힘들거든요. 요즘 배터리랑 화학업종이랑 이런 쪽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면 반등 나가고 말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신규 상장주라서 아직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더 빠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 반등 나오면 예상치가 한 35,000원 내지 한 4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쯤에서 타협 보고 매도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기서 타협 보고 매도하지 않으면
더 고통받겠죠. 시간으로도 고통일 것이고 더 빠진다면 뭐 어쨌든 계좌 손실률만으로도 더 고통일 것이고 거기다가 추가 매수를 할 자리를 좀 찾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되는데 추가 매수 한다 해서도 매수가가 떨어지고 다시 또 그 반등 나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시간 엄청 많이 뺏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뺏길 바에야 저는 이걸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방금 전화하신 분의 매매를 좀 본받고 배우신다면은 이거 손실 다른 종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투자가 엉망진창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지. 방금 하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전화 상담을 했던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투자를 완벽하게 정석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시간이 갈 때 돈을 벌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도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화하신 분의 매매 방식을 조금 배우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35,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추가 매수하기엔 좋은 종목은 아니어서 그리고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래량이 좀 실리거나 하면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뭐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15,000원대라든지 한 1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는 뭐 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뭐 손대지 말고 그냥 들고 하시다가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35,000원대부터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 안 하시면 돼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최악의 종목이네요. 매수가 비중이요? 32만 5천 원에 20%입니다. 이거 매수가도 엉망이네요. 그렇군요. 일단 네, 비중도 잘 20%로 많고.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말고 할 게 아닌 게 매수가랑 비중이랑 종목이 엉망이라서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뭐 일단은 매수가가 일단은 엉망진창인 자리에 매수하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자체가 이상 거품 현상으로 막 급등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결과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체도 힘들 것 같아요. 손절하기에도 너무 아플 것 같고요. 그래서 최선은 손실을 조금 각오하고 약간 반등 시 좀 매도하면서 손실을 줄여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필이면 내가 샀는데 고점인 자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내가 샀는데 저점인 자리가 좋겠습니까? 저 어디가 좋을까요? 저점이 좋겠죠. 맞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맨정신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저점이 좋겠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파란색 선인데 저기 자리는 하필이면 샀을 때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으세요? 하필이면 샀을 때 저점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고점인 자리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일 네. 때는 저점인 자리에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매매해보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고점인 자리에 저렇게 매수하게 돼요. 우리가 약간 이 주식에 홀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눈이 멀어버려요. 정신 판단도 되게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제가 지금 CJ ENM 상담을 아까 하고 있었는데요. CJ ENM의 지금 아까 그분의 매수가는요. 지금 파란색 선 여기입니다. 여기는 하필이면 샀을 때 내가 저점인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 샀는데 내가 고점인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점인 것 같은데요. 네, 하필이면 운이 좋으면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죠. 그죠? 네네. 그냥 이런 자리에 사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지금 시청자님은 32만 원에 하필이면 고점이 될 수 있는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 제일 끄트머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매수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차트를 제가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면은 이렇게 아래쪽인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참 좋은데 사실 이런 자리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를 해가지고 이득 볼 수 있는 자리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봐주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계좌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태에서 전화가 온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아까 봤던 CJ ENM하고 지금 이 회사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CJ ENM은 하필이면 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적자 나다가 1,000억, 2,000억씩 벌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필이면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400억 적자가 나고 있네요. 30억 적자 나고 있고. 13억 벌다가 적자가 나기 시작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돈도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주가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걸 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라고 추천하는 것도 이걸 사는 것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매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 듣자마자 최악이네요. 엉망진창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돈을 벌겠다고 매수하겠다기보다는 돈을 잃을 걸 각오하고 매수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각오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뿐입니다. 각오하세요, 오늘부터. 그러면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어차피 일이 엎질러졌고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닦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닦을 때 걸레도 좀 들어갈 거고 유리잔 깨졌으면 손도 좀 다칠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냉정하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냥 현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일 뿐이에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냉정한 현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테마가요, 로봇이 상용화되고 돈이 벌리고 하기까지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실제로 로봇을 통해 갖고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요. 아직까지는 조금 먼 미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나마 공장들에서부터 로봇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용이 좀 되면서 매출이 좀 등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우리 좀 이렇게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많이 만들수록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음식도 네. 그렇고 모든 것들요.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 위주로 벌 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갖췄느냐 아니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가 그런 자동화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더 훨씬 더 크냐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로봇 대장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대차를 사는 것이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다라는 것은 단순 테마로 샀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영업 손실 적자폭은 크게 축소가 됐지만 밑으로 가니까 2028년에 2025년인데요. 2028년에 이족 보행 플랫폼 양산화를 인자 한번 해보겠다고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2025년인데요. 2028년에 양산화 한번 해보겠다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연구하고 있으면 그럼 주가가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연구원이면서 연구하는 주제의 주가가 저 밑에 지금 2만 원, 3만 원 있는 것도 아니고 30만 원에 올라갔네. 이거 어떻게 탈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꿈을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나온다거나 로봇 테마가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 한번 빵 튀어 오르면서 본전 정리할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천운이 따르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천운이 따랐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에서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나오신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밀린다면은 지금 당장은 손실 내고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점 깬다 하더라도 만약에 20만 4만 원짜리가 저점 같은데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힘은 있는 기업이라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27만 원대 정리한다 생각하고 반등 시 27만 원 매도, 반등이 지금 바로 나오면 30만 원부터 매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매도하는 그 라인을 점점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손실 내고 나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고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 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수할 때 이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가, 돈을 버나 안 버나, 내가 이거 사면은 언제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하필이면 고점인가, 하필이면 저점인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물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손실을 안 낸다는 말은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내는 방법들을 잘 배우셔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볼 텐데 저는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창원에 오후 1시에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6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가서 비전 스퀘어 지하 1층 11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나 많이들 오셔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창원과 대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연 역시나 준비되어 있겠죠. 또 어디서 열리게 되었는지,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께서 여기저기 강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꼭 내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오셔서 강연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전화 받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겠지만 아쉽지만 한 개만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 보도록 합니다. 일단 비중이 15%에 매수가가 16,000원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쭤보셨는데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은요. 사볼 만한 종목이었고 사볼 만한 매수가였다라고 제가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출판사가 어디에 엮이냐면은 우리 저출산, 저출생 뭐 그런 쪽으로 엮입니다. 그래서 출산율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유아용 출판물을 주축으로 해서 영어 교재 뭐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출산 뭐 대책이라든가 정책 관련주 이런 걸로 엮일 수 있어요. 이런 건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조기 대선이 일어나거나 또는 다음 대선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선이야 어차피 지금 말고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대선은 뭐 이번에 탄핵이 된다면 조기 대선은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 어차피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선은 돌고 돌면서 오기 때문에 돌고 돌면서 올라오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사면은 돌고 돌면서 물리게 되겠지만 반대로 내려왔을 때 사놓으면은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사놓고 있는 것이 좀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 정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초저출생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정책적으로 엮여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뭐 공짜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올라가봐야지 이런 종목은 아니고 그런 엮일 만한 요소가 있어야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막 늘린다 이건 조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은 어차피 튀어 오를 때 지금 16,000원 같으면은 튀어 오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의 매수가거든요. 높은 가격 아닙니다. 이거 지금 좀 빠졌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 내가 물려가지고 죽겠다 하고 계시나 본데 아닙니다. 이건 지금 들고만 있으면 수익 낼 수 있는 사놓으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놨냐 안 사놨냐의 문제지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은 지금 16,000원짜리든 14,000원짜리든 15,000원짜리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든 간에 들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종목들을 추가하면서 하는데 돈을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서 조기 대선 또는 다음 대선을 노려가지고 출생 관련 저출산 대책이 조금 나오게 된다면 그때 급등 나올 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험처럼 그냥 냅둬 놔버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회사가 예전에 핑크퐁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핑크퐁 이런 쪽이라든가 아기상어 이런 쪽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그쪽이 잠잠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 뭐 가져가는데 크게 문제는 생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어떤 테마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만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간직한 상태에서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ICTK를 좀 사놨는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3,000원 정도 되고요. 네. 한 50% 정도 비중이 됩니다. 큰일 났네요. 그랬는데 지금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좋은 호재거리가 뭐가 있대요? 양자 암호칩에 관련해 가지고요.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야기요? 미 국방부 얘기가 있고, 양자 암호 칩을 대량 생산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양자암호 칩이 뭐예요? 양자 컴퓨터에 네. 보안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 중이라 하더라고요. 양자 보안이 뭐예요? 양자 암호 보안. 양자 암호는 뭐예요? 양자 보안 칩. 그 양자 보안은 뭐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통신 중에 제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왜 질문을 이렇게 꼬리를 물고 질문하셨냐면은 제대로 알고 계시나 약간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양자 컴퓨터 지금 중국이 만들고요. 미국이 만들고 우리나라 못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아, 네.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양자 조금 컴퓨터에 만들고 대해서는 네. 저희 나라는 접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보안 칩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혼자 어디서 몰래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도 지금 뉴스 띄워놓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럼 뉴스에서 나온 건가요? 과거에 그 3월 5일자 공시에 3월 5일자, 3월 13일자 뉴스가 있죠, 그죠? 그러면 네네, 3월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는 뉴스가 아니네요, 그죠? 네네. 혼자만 알고 있는 뉴스가 아닌 걸로 돈을 버는 게 가능할까요? 전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아, 그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말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을 안 들고 있어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네. 좋으면은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전부 다 사가지고 상한가 가지. 가면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는 데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혼자만 알고 있는 뉴스면은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구간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남들도 다 알잖아요. 뉴스에 다 나왔는데 공시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는데 상한가를 안 갈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좋은 뉴스라고 한다면 약간 상식적으로요. 그냥 이거는 안 갈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렇게 진짜 좋은 뉴스라고 한다면요. 그렇잖아요. 안 사고 못 빼기죠. 상용화를 하니까 앞으로 끝났지.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아니 좋다고 하는데 왜 안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질문을 지금 전문가 하면서 11년 동안 받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네. 좋다고 하니까 남들은 팔아먹겠지요. 그 자리에.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사게 만들고 팔아먹겠지요. 그러니까 네. 7월부터 8월까지 9월까지 작년 7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올 3월까지 저 아래쪽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그 뉴스에 팔고 싶겠지요. 네네. 그걸 인자사야 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뉴스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뉴스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네. 순수하게 동화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어디서 보셨냐라고 첫 번째 질문했을 때 공시에 뉴스에 나왔다 하길래 그때부터 이미 글러먹은 거거든요. 뉴스는요. 이 뉴스는 네. 쓸모가 없는 뉴스잖아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 완전 음식물 껍데기잖아요. 다 먹고 남은 거 네. 이제 뱉어놓은 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좀 잘못됐다라는 거고 양자 보안칩 상용화를 한다고 해도 얘가 안 씁니다. 이거 만들겠다고 그냥 뭐 까불고 앉아 있는 거지. 그 뉴스만 내는 거지. 아니 모든 뉴스가 이 회사의 ICTK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이사가 대표가 우리 회사 양자 보안칩 상용화 할 건데 이거 아무도 안 씁니다. 이렇게 발표가 날 것 같습니까? 공시에서? 당연히 우리 회사 제품이 제일 좋고 상용화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벌 거고 괜찮을 겁니다 합니다. 이번에 금양주주총회도 난리가 났죠. 금양주주총회.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우리 회사가 최고고 앞으로 잘 나갈 거고 회사 살릴 거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럽니다. 회사가 맛이 갔는데도요. 그러니까 네. 모든 회사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ICTK에서 나오는 공시나 ICTK에서 나오는 뉴스나 ICTK 관계자가 발표한 뉴스들은 전부 다 좋다는 뉴스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회사가 좋은가 안 좋은가요? 상태를 보세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용화 해가지고 얼마나 언제 뭐 어떻게 볼 건데요, 이 회사. 그러니까 그냥 지금 너무 뉴스에 홀리셔가지고 남들 팔 때 바가지 쓴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시고 탐구하시고 분석하시고 좋은 태도가 맞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학자 정신으로 주식하시면 물려요, 맨날. 네. 주식은 누군가가 나한테 좋다고 하면서 팔 것이다라는 상대방이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ICTK와 같이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대부분 비싸요. 상장되기 전에 비해서 매우 비싸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청자분이.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 33억, 24억, 67억씩 매년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돈도 못 벌고 아니 2020년부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는 기업이 상장된대요. 그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 그래요? 당연히 안 당연히 좋죠. 엄청나게 좋은 일이겠죠. 상장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호재겠지요, 그죠? 그래서 상장 이전에 비상장 주식 회사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시장에 있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해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한 급등주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앞쪽의 모양은요. 그런 상태에서 내려와가지고 잠깐 버틸 때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아, 나만 아는 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사버렸으니 당연히 좀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시청자님이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이 없이 양자 보완 테마가 아직 남아 있을까가 중요해요. 양자 보완 뉴스와 테마가 건덕지가 좀 남아 있다면 그 뉴스 때문에 얘가 양자 보완 테마로 엮여 있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만 우리 거 좋아요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안 봐주는데 그냥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그등에 한번 똥 튀어나오면은 그때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 양자 보완 테마가 이번에 정치 테마부터 해가지고 관세 테마 이런 거 일어나게 되면서 양자 테마가 완전히 그냥 잊혀져 버린다 하면은 이 종목 그냥 5,000원까지 7,000원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아, 네. 이게 주식시장의 생태계고 현실입니다. 좋은 종목, 좋은 뉴스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팔아낸 거를 덥석 물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물리기 전에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타깝지만 11,000원짜리가 무너지면 비중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그게 싫다면은 장기로 물리는 것까지 감수하시고 각오하시고 반등 한번 기다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돈 못 버는 기업 가져가기 안 불안하십니까? 저는 이런 거 못 가져가겠는데요. 이렇게 적자가 5년 동안 나오고 있으면. 불안하죠. 저는 이거 그냥 11,000원 밀릴 때가 바로 손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그 뉴스 보시는 거 좋은데요. 훌륭한데요. 그렇게만 보시면 당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1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정리하자는 의견 드릴 거고요. 양자 테마가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세 이야기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정치 테마 이야기들 막 나오면서 정치 테마가 움직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 테마가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아서 탈출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냥 11,000원 이하로 빠지면서 손절이 예상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뉴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SK 케미칼 99,000원에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해도 가능한지. 그렇군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예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이 어려운데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매수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반등이 2배 올라가도 100%나 상승을 해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화학 업종이요. 석유 화학에서 이제 석화라고 부르거든요. 이쪽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려 3년 전부터 SK 케미칼뿐만 아니라 케미칼, 머티리얼즈, 무슨 화학 붙어 있는 종목 사지 마라라고 제가 예전부터 미리 말씀을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들고 가시다가 반등이 좀 나가면요. 한 5만 원까지 올라오거나 했을 때 정리하시고 손실을 내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살아나려면요. 국가 차원에서 살려야 되고, 그럼 국가 차원에서 살리면 어떤 차트 모양이 되냐면 삼성중공업 차트 모양이 될 거거든요. 올라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15년 이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차트 모양 보이세요? 네네네. 2015년이 여기 저점인 줄 알고 샀더만 그때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안 올라오다가 인자사야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결국 살리는데 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한 산업이 죽어서 살아나는데 10년이 걸리다 보니까 SK케미칼도 결국 국가 차원에서 살려주긴 할 텐데 2030한 3년이나 5년이나 이때쯤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얘 주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올라가긴 해요. 그럼 모르죠. 살아나야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정도. 화학업종들 그때까지 가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결론 내드리면 손대지 말고 올라올 때 바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업종 들어가신 분들 참 안타깝네요. 저 마음은 좀 쓰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화학업종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